내 돈 어디 갔어? 은행 VIP룸에서 500억이 사라진 걸 확인한 전 남편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신데요? 전화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진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10년간 바보로 여겼던 그 여자가 사실은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욱이 은행 VIP룸의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옆에 앉은 내연녀 민지영이 그의 팔짱을 찰싹 끼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오빠, 이게 다 꿈은 아니지? 정말 그 돈이 500억이나 된다고? 당연하지. 내가 그 맹추 같은 여자한테서 쏙쏙 뽑아낸 게 자그마치 이 정도야.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진욱이 기세등등하게 허세를 부리며 은행원에게 턱짓으로 손짓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시간 없으니까 빨리 잠고 좀 띄워봐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으니까. 은행원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컴퓨터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렸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정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머,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진욱이 눈을 부라리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재촉했습니다. 아니, 뭘 꾸물거려. 거기 찍힌 숫자를 그냥 읽으라니까. 얼마나 들어있어? 그게 사장님. 은행원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좌 잔고가 지금 0원입니다. 한 푼도 없으세요? 진욱의 얼굴에서 기름진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민지영이 까무러칠 듯 놀란 눈으로 진욱을 쳐다봤습니다. 뭐, 0원? 오빠, 지금 저 여자가 뭐라는 거야? 빵원이라고? 진욱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장난질이야.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내 눈으로 500억 찍힌 걸 봤는데 그게 어디로 가. 확인해 보니 오늘 오전 11시 27분에 전액 다른 곳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몽땅 다요. 은행원이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누구야? 내 돈 가져간 도둑놈이 누구냐고. 진욱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한서윤 고객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진욱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하얘졌습니다. 민지영이 진욱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한서윤이 누구야? 대체 누구길래 우리 돈을 홀랑 다 가져가냐고. 내 전처 한서윤. 진욱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그 여편네가 어떻게 무슨 수로. 진욱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서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얼음장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한서윤, 너 이 독한 것, 내 돈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안 내놔. 진욱이 핸드폰을 부서질 듯 움켜쥐며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500억?
그 큰 돈을 어디다 숨겼냐고. 죽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아주 천천히 한자 한자 내뱉듯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그 한마디에 진욱의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는데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다신 걸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마치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사람을 대하듯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한서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나 강진욱이야. 내 남편 강진욱. 진욱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터져라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뚝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지영이 창백해진 얼굴로 진욱을 다그쳤습니다. 오빠 어떡해? 무슨 일이야? 진짜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이제 망한 거야? 진욱이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통신 차단까지 해놔. 진욱이 핸드폰을 바닥에 패댕기며 악을 썼습니다.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내년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당장 나가. 진욱이 은행원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치자 은행원은 겁에 질려 황급히 VIP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지영이 울상이 되어 진욱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다른 통장 없어? 비상금 숨겨둔 거라도 있을 거 아냐? 진욱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땅이 꺼져라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여우 같은 것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그 순간 진욱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중소기업 한성그룹의 귀한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서준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도망치다 산에서 실종된 사건. 그날 밤 진욱은 어머니 박금자와 함께 서준을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무리 그래도 내 처남인데. 젊은 시절의 진욱이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 이 녀석이 살아있으면 우리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회장 자리에 앉으려면 이 방법뿐이야. 박금자가 서슬 퍼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서윤이가 눈치를 채면 어쩌지? 걱정도 팔자다. 서윤이 걔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야. 우리가 하는 말이면 다 고지곳대로 믿는 앤데 뭘 겁내. 박금자가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준이 나무에 꽁꽁 묶인 채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매형, 제발이요. 우리 누나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누나가 알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제발 우리 누나 상처 주지 마세요. 진욱이 서준의 입을 거칠게 막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하지만 내 앞길을 내가 막고 있잖니. 나도 좀 살아야겠다. 그날 밤에 끔찍한 일이 떠오르자 진욱의 온몸이 비오듯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민지영이 진욱의 차가운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송장처럼 하얘졌어. 아니야. 괜찮아. 진욱이 덜덜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지영아,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진욱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 같은 예감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이 10년 동안 바보처럼 웃으며 살았던 것이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이날을 위해 발톱을 숨기고 연기했던 걸까? 진욱이 VIP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로비의 커다란 전광판에 경제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 개최 예정, 새로운 경영진 선출 및 강진욱 회장 해임안 논의. 진욱의 다리가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주 깊고 무시무시한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요. 민지영이 진욱의 팔을 꽉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왜 말을 안 해? 하지만 진욱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윤의 그 차가운 목소리만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누구신데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10년 동안 칼을 갈아온 여자의 무서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욱이 은행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눈부시게 맑은 하늘이었지만 진욱의 눈에는 당장이라도 벼락이 떨어질 듯 캄캄하게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서윤의 무시무시한 복수극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서윤이 한성그룹 본사 사옥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딱 맞춰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그 구박덩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굽어있던 어깨가 대들보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현우 검사가 서윤 옆으로 듬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안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사회는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내 인생 10년을 지옥에서 기다렸는데 고작 30분쯤이야 눈 깜짝할 사이죠. 서윤이 얼음장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엔 남편이라고 떴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집어넣었습니다. 저 사람도 이제 내 인생에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과거일 뿐이죠. 현우가 서윤의 단호한 옆모습을 보며 안심하면서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인간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현우 씨, 제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10년 동안 밥만 먹고 산 줄 아세요? 그 인간이 발악하며 덤벼들 것까지 다 계산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서윤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강진욱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거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소파 쿠션을 갈기갈기 찢고 서랍이란 서랍은 몽땅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그 여편네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 돈. 옆에서 지켜보던 내연녀 민지영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진욱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돈이 나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고. 응? 차근차근? 지금 내 전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제정신이겠어? 비켜. 진욱이 눈에 보이는 화병을 집어 던지자 벽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대체 그 여우 같은 게 어떻게 내 비밀번호를 다 알아낸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진욱이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중얼거릴 때 핸드폰이 자지러지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금자였습니다. 진욱아, 아이고 진욱아, 나 좀 살려줘라. 큰일 났다. 박금자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지금 여기 압류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집에 있는 걸 죄다 들고 나간다. 이게 대체 웬 난리냐? 진욱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송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압류라니? 엄마 집에 압류반이 왜 가? 나도 몰라. 갑자기 시커먼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종이 한 장 내밀고는 닥치는 대로 빨간 딱지를 붙여대는데. 아이고, 내 보석? 내 보석 반지. 이놈들아, 이거 놓지 못해. 내 거야.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진욱이 악을 썼지만 전화기 너머에선 악을 쓰는 비명만 들리다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민지영이 창밖을 내다보며 자지러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저기 좀 봐. 여기도 검은 차들이 막 들어와요. 저 사람들 뭐야? 진욱이 창가로 달려가 보니 정장을 빼입은 남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이것들도 압류반이야. 저 여편네가 아주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강진욱 씨, 법원 집행관입니다. 당장 문 여세요. 진욱이 문 뒤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 당장 안 꺼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입니다. 계속 거부하시면 문 따고 강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욱의 온몸이 비 오듯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민지영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오빠 빚이라니?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빌린 적 없잖아. 아니야. 없어. 없다고. 하지만 진욱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술에 진탕 취했을 때 서윤이 가져온 서류에 당신 사랑해라는 말만 믿고 도장을 꾹 찍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그때 그 종이가? 진욱이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욱 씨 맞습니까? 맞긴 한데 이게 다 뭡니까? 한서윤 씨 명의로 빌린 100억 원 채무에 대한 집행영장입니다. 여기 확인하세요. 집행관이 서늘한 종이 뭉치를 진욱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뭐요? 100억? 아니, 내가 언제 100억이나 빌렸다고 이래. 진욱이 서류를 뺐다시피 해서 확인해 보니 거기엔 서윤의 이름과 자신의 친필 서명이 보란듯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위조라고. 내가 이런 걸 써줬을 리가 없어. 법원에서 이미 다 확인 끝났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본인 글씨가 확실하다고 나왔어요. 자, 목록 작성 시작하세요. 집행관이 무덤덤하게 명령하자 사람들이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욱이 큰맘 먹고 사줬던 민지영의 명품 가방 위에도 빨간 딱지가 쩍 하고 붙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선물 받은 거라고요. 민지영이 가방을 뺏으려 비명을 질렀지만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무자 돈으로 산 건 다 압류 대상입니다. 손 떼세요. 민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진욱을 원망스럽게 째려봤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더니 왜 갑자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지만 진욱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으니까요. 그때 거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그룹 새로운 경영진 선출, 신임 회장의 한서윤 씨 취임. 진욱이 TV 화면을 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수많은 기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한성그룹을 정직하고 깨끗한 회사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기어들어가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처럼 당당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회사 돈을 제멋대로 빼돌리고 피해를 준 전 임직원들에게는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진욱이 리모컨을 TV에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집행관이 진욱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 집행 중입니다. 자꾸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잡아넣겠습니다. 민지영이 진욱의 소매를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집도 뺏기고 갈 데도 없잖아. 진욱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걱정 마. 이 지갑에 카드가 몇 개인데. 일단 호텔 가서 대책을 세우자. 가자. 하지만 호텔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라고 나오네요. 진욱이 얼굴이 벌개져서 다른 카드들을 줄줄이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민지영이 진욱을 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 설마 카드까지 몽땅 다 막힌 거야? 정말 알거지 된 거야? 진욱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서윤이 10년 동안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치밀하게 이날만을 기다려왔는지를요. 서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장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제 주인에게 돌아온 이 자리는 서윤의 마음속에 폭풍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강현우 검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좀 어떠세요? 아니에요, 현우 씨. 오히려 체증이 싹 내려간 것처럼 후련해요. 서윤이 커피 잔을 건네받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강진욱이 그 인간 성미에 그냥 물러설 놈이 아닌데 걱정입니다. 현우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말하자 서윤이 서랍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 동안 서윤이 피눈물을 흘리며 모은 진욱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현우 씨,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날을 위해 독을 품고 살았어요. 서윤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진욱이 어두컴컴한 정비소 뒷골목에서 웬 남자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찔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차 브레이크를 고장 내라고 정비사 놈을 매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동생 서준이를 납치하던 날 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고요. 자료를 훑어보던 현우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걸 대체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결혼 첫날부터요. 서윤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거든요. 서윤의 눈이 멍하니 창밖을 보며 1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직후 서윤은 아버지 서재 문 밖에서 진욱과 시어머니 박금자가 나누는 소름 끼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얘야, 그 서준이 놈만 없애면 이 회사는 몽땅 우리 거다. 알겠니? 박금자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서윤이는요? 제 아내잖아요. 흥? 그 바보 멍청이 같은 계집애.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다가 쓸모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내버리면 그만이야. 뭘 그리 걱정해.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날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안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나 정말 죽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힘을 길러야 했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가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서윤의 동생 서준이 가장 사랑했던 연인 지수였습니다. 언니, 아이고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가 서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준이가 하늘에서 언니 장하다고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서윤이 지수의 떨리는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 준이 억울한 거 다 풀어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지수가 가방 깊숙이 숨겨왔던 날꽃때 묻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건 준이가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꼭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서준의 떨리는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매형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버지도 위험해. 누나한테 빨리 알려야 하는데 누나가 걱정이다. 서윤은 동생의 글씨를 어루만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준아, 못난 누나 때문에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서준 씨도 원한을 풀고 편히 쉴 겁니다.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너 이 독한 년, 너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역시나 진욱이었습니다. 남의 전화기를 빌려 쓴 듯 목소리가 씩씩거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도통 모르겠네요.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장난질 그만하고 당장 만나. 우리 단둘이 할 얘기가 있잖아. 전 모르는 사람과 길바닥에서 만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진욱이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쩔 거야. 내 핏줄인데 너 혼자 꿀꺽하겠다는 거야? 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로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아들을 감히 입에 올려? 나도 애 아비야. 나도 내 자식 만날 권리가 있다고. 아비? 웃기고 있네. 10년 동안 술만 처먹으면 애를 개 패듯이 패고 구박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을 하겠다고? 소가 웃을 일이야. 진욱이 할 말이 없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이랑 우린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 마. 알았어? 서윤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자 현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는 정말 안전한가요? 그럼요. 이미 든든한 경호원들이 딱 붙어서 지키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못 건드려요. 지수가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들이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천하에 다 알리고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때 회장실 TV에서 요란한 속보음이 들려왔습니다. 속보 한성그룹 전 회장 강진욱 수백억대 횡령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전국 수배령 발부. 서윤이 TV를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구멍은 다 막혔네요. 한편 진욱은 쥐새끼도 안 살 것 같은 허름한 여관방에서 TV를 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지영은 이미 귀중품만 챙겨 야반도주한 뒤였습니다. 이런, 젠장, 나 강진욱이가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진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가슴속에 숨겨둔 마지막 독수가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욱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기사. 응, 나야. 지금 당장 움직여야겠어. 그 아이, 내 아들부터 데려와. 김 기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세상이 온통 난리인데. 그건 내가 알 거 없고 내 말 똑똑히 들어. 진욱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다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 기사는 지난 10년 동안 진욱의 수발을 들며 그림자처럼 살아온 신복이었습니다. 서윤의 아들 민준이를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일도 늘 그의 몫이었지요. 우리 아들, 아니, 한서윤 그 여편네 아들 말이야. 아, 도련님 말씀이시군요. 지금 당장 그 애를 나한테 데려와. 토 달지 말고. 진욱의 벼락 같은 명령에 김 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그건 유괴예요. 1억 줄게. 무사히 그 애만 데려오면 현찰로 1억 준다고. 김 기사가 순간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에게도 처자식이 있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이 태산이었거든요. 정말 딱 한 번 만나기만 하실 거죠? 애한테 손대시는 건 아니죠? 이 사람아, 나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아? 내 핏줄인데 내가 해치기라도 하겠어? 잠깐 보고 돌려보낼 거니까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진욱이 번지르르한 거짓말로 김 기사를 꼬드겼습니다. 김 기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기사는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문을 나선 민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도 아저씨가 오셨네요? 도련님, 오늘은 엄마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아저씨랑 잠깐 어디 좀 가야겠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민준이가 동그란 눈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잠깐 병원에 가셨는데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김 기사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무 의심 없이 차에 타자 김 기사는 죄책감에 손을 떨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강진욱이 빼돌린 돈 때문에 구멍이 컸는데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금방 메워지고 있어요. 비서의 보고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대접받는 회사를 만들어야죠. 그때 강현우 검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민준이가 학교 끝나고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 기사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는데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즉시 김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님, 지금 우리 민준이 데리고 어디 있는 거예요? 당장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사장님이 도련님을 꼭 보셔야겠다고 해서. 당신 미쳤어?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당장? 서윤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폐공장입니다. 예전에 한성그룹이 썼던 그 낡은 공장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동생 서준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던 바로 그 저주받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김 기사, 만약 우리 민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키고 있을게요. 김 기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윤은 가슴이 방망이질 쳐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현우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현우 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당장요. 안 돼. 신고하면 아이 목숨은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짐승 같은 진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기사의 핸드폰을 뺏어든 모양이었습니다. 강진욱, 너 이 인간 말종아. 제발 우리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 서윤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회장직 사임서 들고 혼자 튀어와. 딴 생각 말고 2시간 안에 안 오면 아이 얼굴 다신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갈게. 갈 테니까 제발 아이한테 손대지 마. 진욱이 비열하게 웃으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현우가 서윤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렸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인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에요. 아니요, 내 자식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야 해요. 서윤이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럼 제 차로 뒤따라가겠습니다. GPS라도 꼭 켜두세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들이닥칠 테니까. 현우가 신신당부하며 서윤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10년 전 서준이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번엔 절대 못 뺏겨. 서윤이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으스스한 기운이 서윤을 덮쳤습니다. 반쯤 허물어진 건물 사이로 녹슨 쇳덩이들이 흉측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진욱이 스윽 나타났습니다. 며칠을 굶고 쫓긴 건지 수염은 더럽게 자라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간 게 영락없는 미친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회장님 오셨나? 진욱이 이죽거리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어디 있어? 당장 내놔. 급하긴. 사임서부터 내놓으시지? 진욱이 탐욕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사임서를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도장까지 다 찍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 보내줘. 흐흐, 이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진욱이 사임서를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내 돈 몽땅 가로챈 값은 톡톡히 치러야지 않겠어? 그때 공장 구석에서 민준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민준아. 서윤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진욱이 앞을 가로막으며 번뜩이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딜 가? 아직 안 끝났다고 했지? 광기에 사로잡힌 진욱의 눈을 보며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아이를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요. 서윤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억누르며 진욱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강진욱, 제발 정신 좀 차려. 아이가 무슨 죄야? 천벌 받을 짓 그만하고 아이부터 놔줘. 죄가 없다고? 웃기지 마. 진욱이 누나를 뒤집으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내가 저 녀석 때문에 10년 동안 내 비위 맞추면서 아비 노릇했어. 내 인생 10년이 저 꼬맹이 하나 때문에 썩었다고. 그럼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당신이 원하는 회장 사임서도 줬고 돈도 가져갔잖아. 서윤이 차분하게 타일러 보려 했지만 파들파들 떨리는 목소리까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욱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더니 금방이라도 불을 붙일 듯 휙휙 휘둘렀습니다. 그만? 야, 한서윤. 내가 잃은 게 얼마인데 여기서 끝내? 억울해서 못 끝내. 공장 바닥 여기저기에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하는 기름통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진욱이 이미 이판사판으로 준비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500억, 내 인생 10년, 내년이 몽땅 앗아갔잖아. 그게 왜 당신 거야? 원래부터 내 거였고 우리 아버지 거였어. 서윤이 더는 참지 못하고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일군 회사, 우리 가족 재산, 당신이 도둑놈처럼 훔쳐간 거잖아. 이 살인마 인간아. 진욱의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도둑질? 아니, 나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었어. 내가 너랑 살아준 값이라고. 뭐라고?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없앤 게 자격이라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내 동생 서준이 어디다 묻었어? 어디다 숨겼냐고. 서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진욱이 당황해서 움찔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묻긴 뭘 묻어.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이래? 이미 죽은 놈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니? 뭐? 지난 일?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끝난 일이라고? 서윤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할 때 공장 안쪽 구석에서 민준이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식의 울음소리에 서윤의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하자 진욱이 앞을 가로막으며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어딜 가? 아직 계산이 안 끝났다니까. 대체 뭘 더 원해? 회사도 줬잖아. 다 가져가라고. 내가 1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지?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진욱이 기름통 근처로 다가가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그가 민준이까지 함께 없애버릴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온몸의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당신 미쳤어? 민준이까지 죽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으니 너도 평생 피눈물 쏟으며 살아봐. 진욱이 기름통에 불을 붙이려는 찰나 구석에 있던 김 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와 진욱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비켜, 이 자식아. 너까지 나를 배신해? 진욱이 김 기사를 거칠게 밀쳐냈지만 김 기사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장님, 10년 동안 사장님 모신 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련님이 정말 사장님 아들이 맞긴 한 겁니까? 순간 공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과 진욱 모두 얼어붙은 듯 김 기사를 쳐다봤습니다. 뭐? 내 놈이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사장님, 부인이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 못 들으셨어요? 도련님, 사장님 아들 아닐 수도 있다고요. DNA 검사도 안 해보셨잖아요. 김 기사가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욱이 충격을 받은 듯 라이터를 든 손을 덜덜 떨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윤이 안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인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민준아, 내 새끼, 엄마가 왔어. 서윤이 울면서 거친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듯 풀어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미안해, 민준아. 이제 괜찮아. 엄마랑 집에 가자. 서윤이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입구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정신을 차린 진욱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이 사라진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안 돼. 못 가. 아무도 못 나가. 진욱이 라이터를 기름통 쪽으로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천지를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확성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진욱, 공장은 완전히 포위됐다. 당장 아이를 놔주고 항복해라.
강현우 검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몰래 현우에게 위치를 찍어 보냈던 것입니다. 진욱이 당황해서 창문 밖을 보며 악을 썼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신고했어? 김 기사가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더는 죄 짓지 마십시오. 진욱이 분노에 몸을 떨며 라이터를 바닥에 팽개쳤지만 다행히 기름이 묻지 않은 곳이라 불길은 치솟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진욱을 바닥에 맺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진욱, 유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진욱은 서윤을 향해 독사 같은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한서윤, 이게 끝인 줄 알지?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서윤이 민준이의 귀를 꼭 막아주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인생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 다시는 햇빛 볼 생각하지 마.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기진맥진해진 서윤이 민준이를 품에 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현우 검사가 벌떡 일어나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도 민준이도 무사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 오늘 저 세상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서윤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준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됐어요? 우리 아빠 맞아요? 서윤이 아이의 젖은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 아빠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럼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민준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윤이 한참을 망설이다 민준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예전에 정말 많이 사랑했던 분이 계셨어. 그분이 민준이의 진짜 아빠야. 진짜 아빠요? 그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신데요? 하늘나라에. 민준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병으로 먼저 가셨어. 아주 멋지고 다정한 분이셨단다. 서윤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대학 시절 백혈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그 선배는 서윤의 가슴 속에 평생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럼 하늘나라 아빠가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네요? 오늘 저 살려주신 것도 하늘나라 아빠예요? 그럼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예쁜데 항상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사랑해 주실 거야. 서윤이 민준이를 가슴이 터지도록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창밖의 어두운 산등성이를 보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아니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 서준이 차가운 땅 속에 홀로 누워있을 동생을 찾아야 해요. 다음 날 서윤은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힌 진욱을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진욱은 며칠 새 폭삭 늙어 영락없는 거지 노인 같았습니다. 결국 왔구먼. 나 망한 꼴 보러 오니까 속이 시원해? 진욱이 끝까지 이죽거리며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서준이 어디 있어? 내 동생 어디다 묻었는지 사람 도리로 마지막 한 번만 말해줘.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좋은 정보를 내 입에 넣어줘? 진욱이 비열하게 비웃자
서윤이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0년이야. 제발 마지막 정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지수도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어. 정, 웃기고 있네. 내가 나를 이 꼴로 만들고 정을 찾아? 그럼 민준이는 10년 동안 당신이 무릎에 앉히고 키운 아이잖아. 그 아이를 봐서라도 그애 내 자식도 아니라며. 김 기사가 다 말했어. 진욱은 김 기사가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아이에 대한 일말의 정도 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은 더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강진욱,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당신은 평생 그 어두운 방에서 죗값 치르며 썩어가게 될 거야. 서윤이 허탈하게 면회실을 나오는데 지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다고요. 지수야, 뭘 찾아? 진정하고 말해봐. 김 기사님이요. 그분이 진욱한테 받은 돈 몽땅 경찰에 갖다 바치고 자수했어요. 그리고 서준 오빠 묻힌 곳을 안대요. 자기가 다 봤대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야? 김 기사님이 다 말했어? 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다 자백했대요. 며칠 후 경찰들이 김 기사가 지목한 산속 깊은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지수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하얀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의 유골 손가락 뼈 사이에는 진욱의 양복 단추 하나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의 증거를 놓지 않으려 했던 서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준아, 아이고 준아, 누나가 미안해. 이 못난 누나를 용서해라. 서윤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지수도 유골을 붙잡고 실신할 듯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이제 추운 데 있지 말고 집에 가자. 우리 따뜻한 집으로 가요, 오빠. 현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서준 씨도 누나의 복수를 보고 편히 눈 감을 겁니다. 며칠 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서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진욱과 박금자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자 온 국민이 공분했고 서윤에게는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동생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서준아,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누나가 내 목까지 당당하게 살게. 우리 아버지 회사, 내가 꼭 다시 일으켜 세울게. 조문객들의 박수 소리가 장례식장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간 감옥 안에서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자기가 발로 걷어찬 행운과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르렀지만 진욱과 박금자에게 허락된 하늘은 평생 가로줄로 그어진 차가운 쇠창살 뿐이었습니다. 서준의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현우 검사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아니에요, 현우 씨. 몸은 좀 고되어도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아요. 서윤이 피곤한 기색 중에도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진욱이 놈이 10년 동안 회사를 아주 벌집을 쑤셔놨더군요.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우가 혀를 차며 서류를 정리해 줄 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 박금자 씨가 면회를 꼭 좀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그 노인네가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고 해요? 네, 교도소에서 사람을 보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굳이 그 독한 노인네 만나서 기분 잡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현우 씨, 나도 그 인간이랑 끝낼 건 끝내야겠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녀올게요. 다음 날 서윤은 차가운 여자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만 걸치던 박금자는 온데간데 없고 퀴퀴한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노파가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면회를 왔구나. 그래, 독한 년. 얼굴 보기 참 힘들다. 박금자가 갈라진 쉰 목소리로 먼저 입을 뗐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남아서 부르셨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내 손이라도 잡아주겠니? 용서라도 해줄 거야? 어머니 성미의 사과 같은 건 꿈도 안 꿔요. 그런 말 하실 분 아니잖아요. 서윤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하자 박금자가 낄낄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난 죽어도 너한테 안 숙여. 그런데 하나만 묻자. 너 대체 언제부터 안 거야? 우리 계획을. 박금자가 뱀 같은 눈으로 서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결혼 첫날부터요. 서윤의 대답에 박금자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첫날부터? 네. 어머니랑 진욱 씨가 내 동생 없애고 우리 집안 홀랑 잡아먹겠다고 히히덕거리던 그 목소리,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날부터 10년 동안 난 당신들 무너뜨릴 생각만 하며 살았어요. 박금자가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10년이나 발톱을 감추고 살았단 말이지? 정말 무서운 년이었어, 너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독하게 만든 거예요. 내 가족을 죽이고 나를 짐승 취급한 당신들이. 서윤의 서늘한 목소리에 박금자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낮게 의조렸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무서운 건지 넌 몰라. 그래서 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었다. 그렇다고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괴물로 사시겠군요. 그래, 이게 내 방식이야. 약해 빠진 놈은 먹히고 독한 놈이 먹는 세상 아니더냐? 박금자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서윤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방식대로 그 차가운 방에서 남은 평생 보내세요. 서윤이 뒤돌아서는데 박금자가 다급하게 유리창을 두드리며 서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해줘. 민준이, 그 녀석은 잘 있냐? 갑자기 아이 걱정은 왜 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10년 동안 내 무릎에 앉히고 키운 손주놈 아니냐? 그 아이, 밥 굶기지 말고 잘 키워라. 박금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물기가 서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다더니 이제 아들도 돈도 없으니 손주가 생각나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당신들처럼은 안 키울 테니까. 면회실을 나온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박금자라는 인간도 어쩌면 욕심에 눈먼 가엾은 영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밖으로 나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 노인네랑도 마지막 인사 나눴고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회장님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현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윤의 얼굴에 드디어 환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현우 씨, 저녁에 우리 민준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민준이가 아저씨 엄청 기다려요. 좋죠?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양념갈비 실컷 사줄게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길고 어두운 터널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남성 교도소 독방에 갇힌 진욱이 핏발선 눈으로 탈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심장 속에는 서윤을 향한 도끼품은 복수심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푸른 제네바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스위스의 조용한 마을에서 꿈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부쩍 자란 민준이가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엄마, 이것 보세요.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내민 시험지를 보며 서윤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할아버지 닮아서 아주 똑똑해. 그때 서재에서 현우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봄 호수가 보이는 작은 성당에서 소중한 사람들만 모시고 조용히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는 현우를 아빠라 부르며 누구보다 잘 따르고 있었지요. 민준아, 우리 아들 최고다. 아빠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마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는 언제 가요? 할아버지랑 삼촌 보고 싶은데. 기억하고 있었구나. 다음 달이 기일이니까 다 같이 가자. 꽃도 예쁘게 준비해서 가야지. 현우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할 때 서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웬일이니 이 밤에? 언니, 큰일 났어요. 강진욱 이놈이 감옥에서 탈옥했대요. 순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탈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병원 이송 중에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망쳤대요.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는데 언니 조심해야 해요. 그놈이 복수한다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서윤은 민준이가 들을까봐 입을 꽉 막고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이 현우에게 상황을 전하자 현우의 표정도 돌처럼 굳었습니다. 현우 씨, 어떡하죠? 그 인간이 여기까지 올까요? 걱정 마요, 서윤 씨. 내가 당장 보안팀 부르고 경찰에 협조 요청할게요. 민준이는 내가 직접 등하교시킬 테니 집 밖으로 나가지 마요. 하지만 강진욱은 이미 뱀처럼 독을 품고 스위스 땅을 밟은 뒤였습니다. 3년 동안 감옥에서 한서윤 이름 석자만 벽에 새기며 복수를 갈아온 그였습니다. 한서윤, 내가 여기서 호강하고 살 줄 알았냐? 이번엔 내 손에 다 죽는 거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 현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아버님? 조금 전에 민준이 친아빠라는 분이 오셔서 데려가셨는데요. 한국에서 갑자기 오셨다고. 현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가 아빠인데 누가 데려가요? 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은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진욱은 민준이를 데리고 호숫가 근처의 흉물스러운 폐건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 아이가 울먹이자 진욱이 칼날 같은 눈빛으로 민준이를 윽박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내 엄마 곧 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 얼마 후 서윤이 폐건물 안으로 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진욱, 나 여기 왔어. 아이는 내보내고 나랑 얘기해. 어둠 속에서 진욱이 민준이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나타났습니다. 3년 새 귀신처럼 변한 그의 모습에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 왔다, 한서윤. 내 아들놈 보니까 아주 귀티나게 잘 컸더구나. 내 인생은 시궁창인데 말이야. 진욱 씨, 제발 그만해. 당신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욕심이었어. 아이는 죄가 없잖아. 죄가 없어? 아니, 내 자식이라는 게 죄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부숴버려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 진욱이 광기에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수십 대의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현우가 스위스 경찰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강진욱,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무기 내려놔. 현우의 호령에 진욱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인 거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당신 인생은 3년 전에 이미 끝났어. 단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살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걷어찬 거야.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진욱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겁에 질린 민준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현우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서윤 씨. 6개월 후 진욱은 탈옥과 납치 혐의가 더해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죽어서나 감옥 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윤의 가족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서준이 잠든 산소 앞에 선 서윤의 손에는 화사한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준아. 나왔어. 이제 정말 모든 한을 다 풀었어. 그 사람들은 평생 죗값을 치를 거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 민준이가 무덤 앞에 예쁘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나중에 또 올게요. 바람이 솔솔 불어와 서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치 먼저 간 가족들이 잘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누나야. 하고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은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산등성이를 내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얼음장 같았던 복수의 시간이 가고 서윤의 인생에도 비로소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윤의 파란만장한 복수와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독자분들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통쾌하고 따뜻한 엔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윤의 복수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진욱과 박금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복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서윤이 보여준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가족을 지키려는 모성애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욱은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잃었고 박금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다운 마음을 버렸습니다. 반면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었기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악과 불의가 존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